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히릿입니다. 제가 등장해서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기릿이랑 제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기릿이 목소리가 안 나와서 그나마 괜찮은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내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릿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 말고는 그나마 괜찮아서 직접 다 대본을 적어주고 저는 읽기만 하겠습니다. 그럼 9월 15일 목요일 매일매일 줄인 일을 위한 5분 시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Let's hit it! 오늘 코스피는 0.4% 하락, 코스닥은 0.2% 하락했습니다.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장 초반에는 빨간불을 켜고 있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하루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하락 종목도 상승 종목보다 조금 더 많아서 체감 지수도 나쁠 듯 합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면 기가 막히게 2400은 지켰습니다. 일단 FOMC가 코앞이니까 그때까지는 눈치 보기겠죠. 인내가 쓴 만큼 열매는 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동은 조금 나빴습니다. 외국인이 2200억 매도, 기관이 1400억 매도로 장 막판 하락을 이끈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와중에 연기금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300억 매수를 하는 걸 체크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 오늘 연기금은 무엇을 샀을까요? 오늘도 샀네요. LG에너지솔루션 241억, LNF 128억, 삼성 SDI 94억, LG생활건강 44억, LG이노텍 43억. 오늘의 증시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은 소폭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PPI입니다. 이 친구는 CPI처럼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고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플레가 느리지만 꺾이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기대감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PPI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울트라 스텝 가능성이 어제에 비해서 1%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에서 30%로 줄었네요. 환율은 1394원으로 1400원. 다음 주에는 볼 수 있을 만한 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혼조세. 니케이는 0.2% 상승했고 상위는 1.6% 하락, 항생은 0.2% 상승합니다. 그리고 미국 선물은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선물을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많이 큰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무려 5천억이나 매도합니다. 그리고 옵션에서는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가 나왔지만 일단은 FOMC까지는 예측이 무의미할 듯 합니다. 오늘의 쇼핑을 보겠습니다. 개인, 삼성전자, 삼성전기, 네이버, 코덱스 레버리지, 두산에너빌리티, LG전자, LNF, 에코프로비엠, 삼성바이오로직스,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외국인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하나솔루션, 삼성 SDI, 현대차, 현대에너지솔루션, GS건설, 셀트리온, 기아, 셀트리온 헬스케어, SPG, 기관, LG에너지솔루션, LNF, OCI, 삼성 SDI, 하나금융지주, 고려아연, 하나솔루션, 에코프로, 코덱스 인버스, 덴티움을 매수하네요. 주요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6일 금요일 블랙핑크 NCT 127이 컴백한다고 합니다. 애플 아이폰 14가 출시될 예정이고요.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9월 19일 월요일 일본 증시는 휴장이고요. 유럽 당뇨학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증시 흐름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조선기자재, 철강, 태양광입니다. 먼저 조선기자재입니다. 최근 주가 조정을 받았는데 이는 매수 기회다 라는 리포트가 뜨면서 삼양 ENC 10% 상승, 성광밴드 7% 상승, 동성화인텍 3% 상승, 한국카본 3% 상승했습니다. 또 조선이 좋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 6% 상승, 현대미포조선 2% 상승, 삼성중공업은 1.4% 상승, 한국조선해양은 보합이었습니다. 포스코가 피해를 본 만큼 다른 기업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으로 철강 섹터도 좋았습니다. 동국제강 3% 상승, 포스코홀딩스 마이너스 2%. 또 포스코홀딩스는 정부에서 수해 예방 조치에 문제가 없었나 조사할 것이라는 뉴스가 뜨면서 아침에는 조금 더 하락을 했다가 올라와서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이후에서 강제노동 금지법 추진으로 인해서 국내 태양광 업계가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OCI 15% 상승, 현대에너지솔루션 8% 상승. 참고로 EU 강제노동금지법은
사실상 중국 신장 위구르족 강제노동을 염두에 둔 것인데요. 중국 신장은 전 세계에서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글로벌 전체 생산량을 기준으로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업체가 그만큼 관심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3% 상승. 애플이 국내 서비스 이용 약관에 애플페이 관련 약관을 추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페이 관련주인 한국정보통신 18% 상승, 나이스정보통신 8% 상승, 여행 관련주도 좋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내년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하면서 노랑풍선 1.8% 상승, 모두투어 1.4% 상승, 하나투어 2.5% 상승, 진에어 3% 상승, 면세점 관련주도 좋을 수밖에 없겠죠. JTC 8% 상승, 호텔신라 1.7% 상승, 화장품 관련주도 좋았습니다. 내년에 실내 마스크 해제 기대감으로 상승했는데요. 리오프닝 주가가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직전에 갑자기 하락하면서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왜 이런 흐름이 나왔는지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토니모리 4.5% 하락, LG생활건강 1.2% 상승, 청담글로벌 4% 상승, 한국콜마 3.5% 상승, 의류 관련주도 좋았습니다. 달러가 강세일 때는 OEM이 수혜라는 분석 때문에 화승엔터프라이즈 6% 상승, 한세실업 3% 상승, 은행 관련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주은행 2.7% 상승, 하나금융지주 0.7% 상승. 그런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2.5% 하락했습니다. 로봇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에서 협동로봇 밸류체인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뜨면서 SPG가 14.8% 상승, 로보티즈가 0.6% 상승, 수소차 관련주도 좋았는데요. 기아도 수소차 생산에 나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했습니다. 범한퓨얼셀 5% 상승, S퓨얼셀 4% 상승, 비나텍 10.4% 상승, LTC 6.8% 상승, 2차전지 관련주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에코프로 8% 상승, 금양 9% 상승, 대성하이텍 22.6% 상승, DSK 12.5% 상승, 강원에너지 25.3% 상승. 강원에너지는 IRA를 계기로 국산화에 있어서 최대 수혜를 볼 것이라는 분석 때문에 상승했고요. LNF는 미국 진출을 위한 기술 수출이 불어대면서 2% 하락했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인 한미글로벌과 세아베스틸 지주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둘 다 7% 상승. 어제 이유 없는 급등을 보여주었던 스펙들은 오늘 급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안타 제7호 스펙은 25% 하락, 신한 제6호 스펙은 21%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별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이 3%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달성했는데요. 석탄 가격 오름세에 올해 영업이익이 42% 증가할 것이라는 보고서에 상승했습니다. 신풍제약은 비자금 조성 의혹 때문에 압수수색에 대한 소식이 뜨면서 8% 하락했습니다. 오늘 시황 정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빠이요!